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가석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도전은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지원, 문재인의 양강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봅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정군기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인 가석방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찬성하시나요?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예. 왜 반대를 하나요? 우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엔 사면까지 포함시켰다가 지금 사면은 좀 무리다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가석방에 한정시키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들의 형평하고 맞지 않고요. 예. 어제 오늘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3분의 1만 형기를 이제 마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모험수들의 경우에 한정해서 가석방이 가능할 것인데 그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50% 이상, 절반 미만을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가석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계가 나온 4만 몇천 명 가석방 케이스를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니까 그나마도 60% 미만에서 가석방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사실상은 대부분 7, 80% 이상 마쳤을 경우 해당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현재 해당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 해당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특정인을 해서 한다는 것이 맞는가 또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하고 이분들의 가석방과 관련이 있는가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죄를 져도 금방 가석방 될 수 있거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차원이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애매합니다. 지금. 예. 정군기 교수는 어떻게? 뭐 애매할 게 아니고요. 가석방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이죠. 그동안 역대 정권에 조금 전에 봤지만 예. 역대 정권에서 사면이라든가 가석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정권 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석방이라는 아주 고도의 그 정치적인 그 행위로 이런 걸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석방 감형이라는 이런 정치 행위로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이런 건 안 된다. 대통령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여당에서 그 김무성 대표하고 또 경제부총리하고 가석방, 예. 최태원 회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 기업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가석방을 들고 나와서 이걸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든 누가 됐든 말이죠. 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그 정치적 해석으로 고무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박찬종 변호사가 아침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전 감형, 유전 가석방이고 무전 만기다. 한번 새겨볼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입장 차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틀 속에서 원칙은 지키되 또 경제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서 어떤 국민적 그 공감대 그리고 정치권의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누가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의 입장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주장하는 명분하고도 엇갈리네요 보니까요. 예. 청와대에서는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완구 대표 말 그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한다는 얘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듯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면 뿐만이 아니라 가석방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론이기 때문에 결론에서 나온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한다면은 이완구 대표의 말은 좀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정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으면은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예. 뭔가 그 물밑적인 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여당 대표가 지원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로서는 이제 그 여당 쪽에 또는 그 내각에 그 넘겨서 일을 해서 그 국민들을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최태원 회장의 그 가석방, 기업인의 가석방 문제가 말이 법무부 장관의 그 고유 권한이지, 이거 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요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짜증나고 힘든 이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런 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황교안 법무장관은 요건을 갖추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이 될 경우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기업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데 이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SK 최태원 회장, 내년 1월이면 형기의 절반인 2년을 채우게 되는데 가석방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SK 최재원 부회장과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도 내년 초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CJ 이재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석방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요. 이분들이 나오면 과연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일단 기업인들의 생각이 우리 회장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위축하게 되는 건지 실제로 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갑자기 우리 경제가 그 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 하는데 대상도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벌 총수로서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한데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뭐 SK 그룹 전체에 대한 문제는 모르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인 가석방으로 큰 저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최태원 회장이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동기 동창인데요. 네. 예. 그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본인이 그 4년 전에 아주 그 불미스러운 그 뭐 위험스러운 선물 투자각을 해가지고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책도 내고요. 하루에 한 3번, 4번꼴로 면회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그 큰 경영의 틀을 직접 지시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최태원 회장 처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무리하게 나와서는 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당당하게 한 2년 반 이렇게 3년 채우고 그때 그 나오면 더 SK 이미지 올라가고 최근에 딸도 해군 장교 가지고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SK그룹이 너무 과도하게 로비를 해가지고 회장 빨리 나오게 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홍준표 지사가 뭐 한 여러 번 글 써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가석방이면 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인데 나왔을 때 이미 지금 기업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과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애초에는 이렇게 형을 받아서 지금 수감 생활하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기업을 정상화시키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너들이 엉뚱한 데 써가지고 기업이 좀 잘못되어 가는 걸 막고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처벌을 한 것인데 이제 반대 논리를 내서 꺼내는 것이 맞나,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수감 생활을 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죠. 특히 대기업 오너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계형 사범들의 경우에 가장이 감옥에 가버렸다. 네. 아예 먹고 살기 힘들어 버리죠. 네.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경제생활 관련해서 한다면 일반 국민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보는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도고요. 지금 아까 자격 요건 따졌지만 법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은 사실상은 3분의 2 정도를 살았을 때 그동안에 해온 게 관행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생계형 그 분들하고 네. 최태원 회장이 들어간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뭐 그 김승현 그 하나그룹 회장도 그 지금 나와 있지만 네. 경영에 참 못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도 하루에 3번, 4번 면회를 받으면서 또 특별 면회도 한다고 그래요. 네. 경영에 지휘를 할 텐데 저는 뭐 사실상 이런 그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못한다. 이건 조금 그 좀 억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는 가석방 문제는 일단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명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네, 저런 공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법무장관에 대한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대통령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겠고요. 명분상으로 법무장관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기계적인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하고 뭐 차별성이 없이 그냥 아주 심사역 하는 경우라면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 표현은 기업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법무장관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과 판단도 역시 청와대 정도의 차원의 결정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네,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법무장 고유 권한이라고 저 민경욱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 대통령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저는 청와대하고 그 정부 여당이 잘 그 국민들 정서를 뭐 폴 같은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앙케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 걷어들여서 그 최턴 회장 조금 더 고생하고 고생 더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본인 반성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른바 빅3였는데 이 정치인이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쉬운 얘기는 승산이 일단 없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얘기했던 빅3 중에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좀 처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명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당 대표 또는 의장을 했었지만은 이번에 다시 그분이 나서서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 이것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다가 본인들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의원들 포함해서 30여 명이 이제 이른바 빅3 각 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뒷받침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로서는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선택했고 또 그게 주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분하고 같이 맞아서 지금 그만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합리적인 분이니까 그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이 그동안에 대표를 3번 해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말 상습적으로 대표만 하면서 태클 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항상 대표 그 선거에 나가도 표를 아주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김 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정세균 그 의원 이렇게 안 있고 두 사람 있잖아요. 박지원, 문재인. 이 두 분들도 빨리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그 두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 뭔가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서 지금 큰 기대를 하면서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나중에 정권 좀 잡기 바라는 국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도 박지원, 문재인 두 분이 계속 출마를 한다면 결국은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이제 현실론이 돼버렸고 당장 이제 등록을 하고 양강 체제로 가게 되는데 저는 참 이인영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뭐 했냐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그 아성을 깨지 못하고 벌써 언론에 미디어에서조차도 다른 그 출마자들 많이 있는데 양강 구도를 가게 돼서 문재인과 박지원을 바라보는 많은 그 야당 지지자들, 국민들 또 저를 포함한 평론가들 보면은 감동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이 그 정권을 빼앗아 올 때는 항상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고 가장 쉽게 물리적으로 나이 적은 사람을 많이 택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참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결국은 두 분 다 당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선을 바꿀 수도 있겠고 당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고 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건데요. 사람은 당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그중에 또 핵심인 지도부를 바꾸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이 향후의 민주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바꾸는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현재 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꿀 것인가라는 플랜을 내놔야 할 겁니다. 네. 이분들이 스스로 좀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는데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된다면 정세균 의원의 지지표는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 또 하나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당신들이 개혁의 대상 아니냐. 개혁의 대상들이 나서서 개혁을 외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정세균 대표. 과거에 본인이 정세균 대표가 당의 대표가 되고 가장 최대 지주가 됐을 때는 이른바 386, 486 의원들이
그쪽에 정세균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세력들이 일부는 친노를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또 독자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과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친노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당의 변화를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인 이인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라고 봐지는데요. 정세균 의원이 빠졌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특정 의원이 유불리는 많지 않은데 조금은 그래도 친노 성향 쪽으로 조금 쏠리는데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예. 뭐 정세균 의원이 뭐 범친노라고 해서 이제 뭐 친노 쪽에 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이런 그 계산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권이 문재인한테 가든 박지원한테 가든 사실은 야당이 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 도움이 와야 되는데 지금 감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새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의원 지난 대선 때 참 아깝게 패했어요. 거의 네. 뭐 다 됐다시피 했는데 아깝게 패했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은 지금 당권에는 대권에는 욕심이 있는데 당권에서 공천권 행사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당권을 또 노리는 이 선거에 뛰어드는 이유가 뭔지. 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원로로서 말이죠. 그 당권을 자기가 장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한번 뭐 젊은 어떤 정치인을 내세워보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 그 뛰어드는 모습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다. 네. 여전히 저는 참 야당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